안녕하솔라. 한국에너지서비스 팟캐스트 그것이 알고 싶당의 솔랑이 김양미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정세일 부대표님은 물론이고요, 특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 국장, 이해찬 이해식 의원 보좌관 등을 거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부대변인님을 박수로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정세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광훈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광훈 부대변인님, 국정기획위원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뭐 하는 건가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인수위원회 같은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 5년 동안의 국정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지 그 큰 그림, 설계도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와, 그럼 오늘은 진짜 정책 설계자와 현장 실천가가 한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 드림팀 아닙니까? 오늘은 제가 좀 배우러 왔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주제는 국정과제가 된 에너지 혁명입니다. 일단 박광훈 부대변인님 먼저 여쭤볼게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가요? 예, 좀 정리를 하자면은 에너지 주권과 기후 정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석유, 가스 등을 수입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에너지 안보상 굉장히 취약한 구조예요.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 그러니까 태양 바람은 햇빛과 바람은 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에너지니까요. 이게 바로 에너지 주권입니다.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후 정의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게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맞물려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전 세계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는데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지금 현재 10.6%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2030년에 30%, 2040년에는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대변님,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요. 그동안은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이다 라는 추상적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숫자와 예산이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기후에너지부 2026년 예산이 약 19조 1,600억 정도 되는데요. 전년 대비 9.9%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이 6,480억 원으로 작년 대비 98.6% 증가했고요. 거의 2배죠. 이게 바로 말이 아니라 예산, 돈으로 보여주는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조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나요? 예,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햇빛 소득 마을 ESS 사업에 975억 원, 그리고 주민들이 태양광으로 소득을 벌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학교 전통시장 태양광 확대에 118억 원, 셋째 전기차 전환 지원에 약 300억 원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차세대 송전망 구축이에요. 이게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하는 건데 AI 데이터 센터 시대에 대비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하는데 꼭 중요한 예산입니다. 결국 생산, 저장, 소비, 분배의 전체 생태계를 국가가 다 잡고 가겠다는 거네요.
예,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전환이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햇빛 바람연금, 이게 정확하게 뭔가요? 예, 이게 국정기획위원회 할 때도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전남 신안뿐만 아니라 전남 일대,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여주 구양리라는 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에 지분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받아서 직접 연금처럼 받는 시스템이에요. 실제로 신안군 주민들은 월 수십만 원에서 지금 뭐 연간 한 1,000만 원까지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월 수십만 원이요. 와, 진짜 연금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제 업무 보고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라, 직접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신안군 담당 국장이 있었는데 이게 똑똑하다, 우리 청와대로 데려다 쓰자라고 할 정도로 했었고, 이 자리에 계신 정세일 부대표님께서도 오래전부터 좀 지속적으로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 부대표님의 열정과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헤드헌팅 하신 거네요. 그런데 정세일 부대표님, 사실 이 아이디어는 이전부터 부대표님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셨고, 최근 기본사회 인천본부 토론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을 제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12월 13일에 기본사회 인천본부 토론회에서 인천형 에너지 전환 이익공유 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했었는데요. 핵심은 똑같습니다. 에너지는 공공재니까 그 이익도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신안군이 먼저 성공했고 이제 국가 정책이 된 겁니다. 네, 우리 정 부대표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단순히 돈 나눠주기 또는 퍼주기 이런 게 아닙니다. 에너지 정의의 실현이에요. 그동안 재생에너지 사업은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해가지고 이익을 다 대기업이 다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주민이 그 태양이나 바람의 어떤 에너지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완전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런데 이게 인천 등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인천은 신안군보다 조건이 더 좋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청라, 송도 같은 스마트시티가 있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2기가와트의 목표도 있습니다. 인천공항만 해도 아리백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인천이 햇빛 바람연금의 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도 맞춤형으로 설계,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부대표님께서 영종에 살고 계셔가지고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인천은 이미 에너지 전환의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 모델을 만들면 이게 전국 표준이 될 겁니다. 그 영종국제도시, 인천공항이 있는 그 영종도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휴부지도 많고 또 옹진 해상풍력과의 근접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좀 더 미래로 가볼까요? 요즘 AI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AI가 에너지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에 따르면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024년 415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945테라와트시로 약 2배가량 증가합니다. AI가 이제 전기를 엄청나게 먹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에너지가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있어요. 그럼 945테라와트시가 얼마나 큰 건가요?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의 전체 전력 소비량이 연간 약 550테라와트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30년에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한국 전체 전기 사용량의 2배 가까이 전기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와, 그러면 그 전기를 어디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만들고 있는데 이 전력의 65%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같은 거는 건설하고 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데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뭐 짧게는 뭐 2년, 5년 아니면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보게 되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아리백 조달을 요구합니다. 아리백 인증서가 없으면 계약 안 한다는 거죠. 한국도 이미 지금 인천을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 허브를 만들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없이는 유치가 불가능하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누적 100기가와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이제 환경적인 목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 탄소 국경세 같은 것들이 환경 규제가 생겨가지고 이 아리백이라든가 재생에너지가 없이는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없으면 AI 산업도 못 키운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 필수입니다. 그럼 이제 인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정세일 부대표님, 인천에서 그동안 활동하신 내용을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의 심장인 열병합발전소를 건설, 상업 운영을 주도하며 공항 개항 이후에 무정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20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수년 전부터 아시아공항 최초로 아리백에 가입하여 태양광, 지열에너지와 앞으로 수소 연료전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은 2040년까지 아시아 최초로 아리백 공항이 되는 게 목표랍니다. 그럼 인천공항이 완전히 재생에너지로만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런 경험 등을 여러 지역사회로 확장하고 싶습니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ESS 연계, 이익공유 모델 설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답니다. 예, 제가 뭐 정책을 만들어 본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한국에너지서비스 같은 어떤 기업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해도 현장에서 실행할 플레이어가 없으면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거버넌스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정 부대표님 같은 분들이 어떤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와, 이거 완전 정책 설계자와 현장 실천가의 완벽한 호흡이네요. 우리 박광은 부대변님께서 만들어주신 큰 그림을 저희가 전국 각지에 현실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큰 숙제를 주셨습니다. 잘 유념하고 듣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2030년, 2040년 대한민국 에너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 2030년에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기존의 21.6%에서 30%까지 크게 높여 잡았고요. 그래서 전국 주요 지역에 햇빛 바람연금을 정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40년이 되면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50% 이상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나주에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본격 가동이 될 예정이에요. 2040년이면 그렇게 되면은 핵융합 에너지 시대가 이제 열릴 겁니다. 그때쯤이면 우리가 지금 에너지 수입국인데 에너지 자립국이 되어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민이 주인인 에너지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태양광 발전소 등을 소유하고 배당받고 아리백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진짜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멋있는데요. 그럼 인천의 영종국제도시와 우리 한국에너지서비스는 그 선두에 서 있겠네요. 당근이죠. 이제 한국에너지서비스가 민간에서 주도를 하고 영종국제도시는 그 AI나 에너지 전환의 테스트 베드로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완전한 케미인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정말 뜻깊은 대화 나눴죠? 국정과제를 만드시는 박광훈 부대변인님, 그리고 그걸 현장에서 실천하시는 우리 정세일 부대표님, 이 두 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에너지 대전환,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너지서비스와 저희 회사 또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너지서비스 팟캐스트 그것이 알고 싶당은 에너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 함께 구호. 자, 시작. 기쁘게, 재미있게, 빛나게. 빛나게.